2030년 우리가 알고 있던 해안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해수면 상승은 이제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인천 앞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극심한 황해, 그리고 매년 더 강력해지는 태풍. 인천의 해안 인프라는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높은 방파제, 더 두꺼운 콘크리트 벽, 아니면 완전히 미친 생각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땅을 고집하는 대신 바다 위에 도시를 띄우는 것, 흔들리는 배가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하는 거대한 인공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우스보트가 아닙니다. 해저에 단단히 고정되지만 파도에 따라 유연하게 춤추는 육각형의 거대 네트워크. 오늘 우리는 땅이라는 개념을 송두리째 바꿀 공학적 혁명을 파헤칩니다. 인천은 지리적으로 매우 독특한 곳입니다. 황해의 거친 성격을 그대로 받아내야 하는 최전선이죠. 거대한 조수간만의 차, 계절마다 찾아오는 파도, 그리고 쉴 새 없이 오가는 컨테이너 선박들. 기존의 방어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막는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벽을 높일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둘째, 무거운 콘크리트 구조물은 연약한 해안 지반을 짓누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을 막으려 지은 벽이 땅을 가라앉게 만드는 지반 침하를 가속화시킵니다. 셋째, 기후변화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5m 벽을 세우면 자연은 6m 파도를 보냅니다. 고정된 방어막은 변화하는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우지 말고 함께 흐르자. 왜 하필 육각형일까요? 공학자들은 자연에서 가장 완벽한 도형을 빌려왔습니다. 바로 벌집 구조입니다. 원형은 낭비되는 공간이 생기고 사각형은 파도의 충격에 취약한 모서리를 가집니다. 육각형은 힘을 육방향으로 균등하게 분산시킵니다. 어떤 방향에서 파도가 쳐도 충격을 부드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구조적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모듈러 확장성입니다. 레고 블록처럼 빈틈없이 무한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3개가 모이면 작은 마을, 6개가 모이면 거주 단지, 수십 개가 모이면 하나의 도시가 됩니다. 이것은 분산형 생존 전략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타이타니코는 구멍 하나에 침몰하지만 수백 개의 독립된 육각형 모듈은 하나가 손상되어도 나머지는 끄떡없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침번을 서는 셈입니다. 하지만 둥둥 떠다니면 멀미가 나지 않을까요? 혹은 태풍에 떠내려가진 않을까요? 여기서 텐션 레그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덫을 내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배는 물 위에 그냥 떠 있지만 이 도시는 바닥과 연결된 케이블이 팽팽하게 당기고 있습니다. 즉 부력은 위로 가려 하고 케이블은 아래로 당기는 힘의 균형 속에 존재합니다. 이 긴장 상태 덕분에 수직 움직임, 즉 파도에 의한 울렁거림은 허용하되 수평으로 밀리는 움직임은 강력하게 억제됩니다. 마치 거대한 현악기의 줄처럼 팽팽하게 도시를 잡아줍니다. 심해 석유 시추선에서 검증된 이 기술은 이제 주거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목표는 정지가 아닙니다. 인간이 느끼지 못할 만큼의 부드러운 통제된 진동입니다. 이것은 땅에 박힌 뿌리가 아닙니다. 바다와 악수하는 팔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케이블의 텐션은 자동 조절되며 도시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파도는 단순한 물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전달이죠. 이 에너지가 도시 구조물에 그대로 전달되면 공명 현상으로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듈 사이에는 비밀 병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충격 흡수 장치, 댐퍼입니다. 자동차의 서스펜션과 같은 원리죠. 모듈과 모듈 사이의 연결부는 고정된 강철이 아니라 유연하게 움직이며 파도의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꿔 소멸시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도시는 부러지는 대신 관절처럼 굽혀집니다. 에너지를 정면으로 받지 않고 흘려보내는 유술의 원리와 같습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유연한 것이 살아남습니다. 또한 구조물의 무게 중심은 흘수선 아래, 즉 물속 깊은 곳에 위치합니다. 오뚜기를 생각해 보세요. 밑이 무거우면 아무리 밀어도 다시 일어섭니다. 황해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이 낮은 무게 중심은
도시가 뒤집히거나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계산된 안전입니다. 하지만 도시 위의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콘서트를 한다면 한쪽으로 수백 톤의 무게가 쏠리겠죠. 일반적인 배라면 기울어졌겠지만 이 도시는 살아있습니다. 수천 개의 압력 센서와 수위 감지 센서가 실시간으로 하중 분포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중앙 제어 시스템은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반대편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채워라. 잠수함이 부력을 조절하듯 도시는 스스로 평형을 맞춥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동화되어 있어 주민들은 자신이 기울어질 뻔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물에 뜨는 부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상황에 반응하는 거대한 로봇이나 다름없습니다. 반응형 건축의 정점이죠. 바다의 가장 큰 적은 소금입니다. 철은 녹슬고 콘크리트는 부식됩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하부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바이오락 기술입니다. 물속의 철골 구조물에 미세한 저전압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해수 속의 미네랄이 전기 분해되며 구조물 표면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조개가 껍데기를 만드는 원리죠. 이렇게 형성된 천연 석회암 코팅은 콘크리트보다 3배 더 단단합니다. 균열이 생겨도 스스로 메꿔지는 자기 치유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생태계 효과입니다. 이 인공암초는 산호와 굴, 물고기들의 완벽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도시의 기초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는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육지와 연결된 파이프라인 없습니다. 이 도시는 완전한 자급자족을 목표로 합니다. 모듈의 가장 밑바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거대한 담수화 플랜트가 돌아갑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고 사용한 물은 100% 재처리되어 수경 재배 농장으로 보내집니다. 버려지는 물 한 방울조차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폐쇄형 물순환 시스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는 더 이상 골칫덩이가 아닙니다. 바이오 다이제스터를 통해 메탄가스로 변환되어 전기를 생산합니다. 도시의 배설물이 도시의 빛이 되는 셈입니다.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 곳곳에 설치된 소형 풍력 터빈, 그리고 파도의 힘을 이용한 파력 발전까지. 이 도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하마가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입니다. 2026년 첫 번째 시범 단지가 가동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소음 대신 파도 소리가 들리는 출근길, 바다 위를 걷는 공원. 물론 비용은 비쌉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매년 수조 원을 들여 방파제를 보수하고 침수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건축비가 아니라 기후보험료입니다. 고정된 부동산이 아닌 유동적인 동산이 되는 집. 필요하면 모듈을 분리해 다른 도시로 이사 갈 수도 있는 진정한 의미의 모바일 라이프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인천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이것은 단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욕, 방콕, 라고스,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전 세계 모든 해안 도시들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내륙으로 도망치는 기후 난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바다로 나아가는 해양 개척자가 될 것인가? 기술은 이미 답을 제시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흙 위에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역사는 물 위에 쓰여질지도 모릅니다. 인천에 떠다니는 도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자연을 정복하려던 오만을 버리고 공존을 택한 인류의 선언문입니다. 경계는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문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 위에서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바이오락 기술이 혁신적인 이유는 단순히 강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탄소 포집 능력 때문입니다. 시멘트 제조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의 8%를 차지합니다. 반면 바이오락은 바닷속에 녹아있는 탄소를 고체인 석회암으로 격리시킵니다. 도시를 지으면 지을수록 대기 중의 탄소를 줄이는 카본 네거티브 건축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건축학의 성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을 파괴하며 집을 지었지만 이제는 집을 짓는 행위 자체가
자연을 치유하는 행위가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에너지 문제도 다시 짚어보죠. 해상도시는 육지보다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냉방입니다. 도심의 열섬 현상은 에어컨 사용을 폭증시킵니다. 하지만 떠다니는 도시는 발밑에 무한한 냉각수가 흐릅니다. 심층 해수 냉방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기를 거의 쓰지 않고도 도시 전체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고발열 시설을 유치하기에도 최적의 조건입니다. 인천의 플로팅 시티가 단순 주거지가 아니라 차세대 IT 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통은 어떨까요? 도로 포장은 필요 없습니다. 자율주행 수상 택시와 드론 배송이 기본 인프라입니다. 아스팔트가 덮지 않은 바다는 그 자체로 무한한 고속도로입니다. 육지와의 연결은 하이퍼루프나 수중터널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립된 섬이 아니라 육지의 확장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연결성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슈퍼 태풍이 오면, 100년 만에 해일이 덮치면 공학자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설계합니다. 바로 브레이크 어웨이 시스템입니다. 구조적 한계를 넘는 힘이 가해지면 특정 연결 부위가 의도적으로 끊어지며 전체 붕괴를 막습니다.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듯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을 우선시하는 설계 철학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감각은 인간에게 본능적인 공포를 줍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시각적 수평선을 차단하거나 인공적인 안정감을 주는 조경 설계를 도입합니다. 광장과 공원은 모듈의 중앙, 즉 흔들림이 가장 적은 곳에 배치됩니다. 주민들은 자신이 물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술의 존재를 지우는 것입니다. 사실 수상 생활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페루의 우로스 섬, 캄보디아의 톤레삽 호수. 인류는 오랫동안 물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혜에 첨단 기술을 입히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수상 가옥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미래의 수상 도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것은 피난처가 아니라 유토피아를 지향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조선업 강국인 한국에게 이것은 배를 만드는 기술을 도시를 만드는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선소 도크가 미래 도시의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쇠락해가는 조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해양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새로운 수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수출하는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도 산더미입니다. 바다 위의 도시는 누구의 땅인가?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세금은, 기존 법률은 부동산을 땅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 도전일 뿐만 아니라 법적, 행정적 도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문명은 언제나 새로운 규칙을 필요로 하니까요. 인천시는 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테스트베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2040년의 인천 앞바다. 육각형 모듈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분리되며 계절에 따라 도시의 형태가 바뀝니다.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게 퍼지고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려 뭉칩니다. 이것은 고정된 마스터 플랜이 없는 도시입니다. 필요에 따라 성장하고 진화하는 에자일 어반입니다. 도시 계획의 개념 자체가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노아의 방주가 되지 않을까? 기후 위기의 피해는 가난한 자들에게 집중되는데 해결책은 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인천 프로젝트는 상업적 이익보다는 공공주도의 생존 모델을 지향해야 합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다시 기술 이야기로 돌아와서 쓰레기 제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봅시다. 플라스틱은 열분해 유화 장치를 통해 다시 석유 원료로 되돌립니다. 이 도시에서는 버린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료로 재정해 됩니다. 순환 경제가 교과서가 아닌 현실에서 100% 구현되는 현장입니다. 식량은 어떨까요? 해상 온실과 수직 농장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바다 밑에 있습니다. 모듈 아래 그물망에서는 해조류와 조개류 양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3차원 해양 농업입니다. 비료도 사료도 필요 없습니다.
바다가 키워주는 식량을 수확하기만 하면 됩니다. 도시 자체가 거대한 농장이자 어장입니다. UN 해비타트가 왜 부산과 인천에 주목했을까요?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첨단 IT 기술, 세계적인 조선업, 그리고 기후위기의 당사자라는 절박함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숙제를 풀어낸다면 몰디브나 투발루 같은 스몰 위기 국가들에게 생존의 키를 쥐어주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기술 수출을 넘어선 인류애적 공헌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강을 막고 산을 깎았습니다. 하지만 플로팅 시티는 자연의 힘을 거스르지 않고 이용합니다. 파도를 막는 대신 파도를 탑니다. 유연함이 강함보다 위대할 수 있다는 도교적 철학이 현대 공학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물과 싸우지 않는 자만이 물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 도시는 자체 발광하는 해양 생물들처럼 빛날 것입니다. 바다의 어둠을 밝히는 새로운 등대, 인류가 기후 위기라는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어쩌면 수백 년 후의 후손들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땅에서만 살던 고집을 꺾고 비로소 바다와 화해한 세대라고요. 인천의 갯벌 위로 떠오르는 저 육각형의 구조물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멸종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벽 대신 부력을, 고정 대신 유동성을, 폐기 대신 순환을 택한 도시를 보았습니다. 상식 파괴가 만들어낸 생존의 기술들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당신이 도시시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수조 원을 들여 더 높은 벽을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륙으로 도시를 옮기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바다로 나아가는 이 모험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해상도시는 과연 인류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비싼 공상에 불과할까요? 토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지금까지 상식을 파괴하는 과학, 교수는 다 안다였습니다. 바다가 허락하는 한 우리는 계속 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연구비에 큰 보탬이 됩니다.